확 엎어버린다. 던 아름. 화영 손 들어줬다. 티아라는 상처. 전문. 확 다 엎어버릴까? 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던 티아라 출신 아름이 왕따 사건에 처음으로 입을 뗐다. 18일 아름은 자신의 계정에 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계속 DM이 와서 하루만 잠시 짧게 남겨요. 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활동 당시 들어가서 이미 있던 티아라의 많은 곡을 외우고 적응하기 바빴고 여기저기 눈치 보며 맞추기 바빴다며 그렇기에 열심히 연습하는 게 전부였는데 갑작스레 터진 언니들끼리 오가는 트위터. 그때 그 사건 상황이 지켜보면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다. 그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탈퇴 후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유독 묻혔던 말이 있는데 새 멤버로서 제 맘을 잘 알아서였는지 화영 언니는 유난히 저를 많이 챙기며 아껴줬었고 그래서 저도 늘 고마워하고 많이 따랐다며 그런데 부상 사건 이후 언니들끼리 그런 일이 벌어지고부터 저는 여기도 저기도 눈치 보기 바빠서 기댈 곳이 없었다. 어린 나이에 가시밭길도 그런 가시밭길이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이간질 같은 거 할 시간도 정신도 없었다. 중간에 오해가 생겨서 그랬던 거라 나중에는 효영 언니께 사과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저 같아도 그런 오해가 쌓였다면 그때 당시에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지 않았을까 싶었고 그렇게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서 좋게 끝났다. 고 화영 효영 자매와 해묵은 감정은 없음을 털어놨다. 하지만 아름은 저에게도 티아라는 그저 상처로 남았을 뿐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가장 열심히 살던 내 삶의 어느 하나의 추억 기간 정도로 남겨뒀다. 그냥 모두 그때 좋았던 노래의 추억 속 주인공들 정도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뭐 하겠느냐. 그냥 어린 날 어렸던 행동들로 당사자들 역시 모두가 많이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아프고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다만 조금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것뿐. 누구 하나 힘들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을 거라 생각한다. 며 화영을 두둔했다. 마지막으로 참 오랜 시간이 흘렀고 피치 못하게 방송을 할 때마다 티아라라는 수식어를 방송사 측에서 붙였지만 저는 그냥 저로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냥 가장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 모쪼록 모두가 앞으로는 그때의 상처를 잊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아름은 지난 17일 의미심장한 저격글을 남겼다. 아름은 사태 파악 못하고 계속 열받게 하네. 확 다 엎어버릴까?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해당 발언이 티아라 왕따 사건에 대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졌다. 최근 김광수 대표에 의해 티아라 멤버들의 화영 왕따설이 다시 파묘된 가운데 아름의 협박 문자 사건도 주목받았다. 김광수 대표의 발언에 화영이 왕따 당한 건 사실이라 반박하면서 화영의 친언니 효영이 아름에게 먼지나게 맞자 방송 못하게 얼굴 긁어줄게 등 협박 문자를 보냈던 사건까지 끌어올렸기 때문. 이에 대해 효영은 티아라 멤버들이 동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던 결과가 저의 문자 사건이라며 류효영은 그 문자를 보낸 건 스스로도 어리석었다 생각하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아름이에게 보냈던 문자에 대해서는 일전에 사과했지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라 밝혔다. 이날 화영은 2차 입장을 통해 첫 입장문 이후 김광수 대표와 티아라에게 사과 연락을 기다렸지만 이제 기대도 없다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김광수 대표는 제가 왕따인 것을 알고도 방관했다. 티아라 멤버들이 모두 저와 룸메이트 되길 거부해 숙소에 방 없이 거실 생활을 했다. 또한 수많은 폭언, 비난, 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광수 대표와 친분 있는 스타일리스트 김우리의 샴푸 발언에 대해 한 번도 뵙거나 대화한 적이 없는 분이라며
샵에서 샴푸야 가자라고 제가 발언했다고 주장하며 인성 문제를 언급하고 티아라를 두둔한 발언은 모두 거짓이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자신과 가족과 관련한 돈 없는 악플과 루머에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다음은 아름글 전문. 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계속 DM이 와서 하루만 잠시 짧게 남겨요. 저는 활동 당시 들어가서 이미 있던 티아라의 많은 곡을 외우고 적응하기 바빴고 여기저기 눈치 보며 맞추기 바빴어요. 그렇기에 열심히 연습하는 게 전부였는데 갑작스레 터진 언니들끼리 오가는 트위터 그때. 그 사건 상황이 지켜보면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고요. 탈퇴 후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유독 묻혔던 말이 있는데 새 멤버로서 제 맘을 잘 알아서였는지 화영 언니는 유난히 저를 많이 챙기며 아껴줬었고 그래서 저도 늘 고마워하고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부상 사건 이후 언니들끼리 그런 일이 벌어지고부터 저는 여기도 저기도 눈치 보기 바빠서 기댈 곳이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가시밭길도 그런 가시밭길이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이간질 같은 거 할 시간도 정신도 없었지요. 중간에 오해가 생겨서 그랬던 거라 나중에는 효영 언니께 사과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저 같아도 그런 오해가 쌓였다면 그때 당시에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지 않았을까 싶었고 그렇게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서 좋게 끝났습니다. 저에게도 티아라는 그저 상처로 남았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살던 내 삶의 어느 하나의 추억 기간 정도로 남겨뒀어요. 그냥 모두 그때 좋았던 노래의 추억 속 주인공들 정도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뭐 하겠어요. 그냥 어린 날 어렸던 행동들로 당사자들 역시 모두가 많이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아프고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것뿐이겠죠. 누구 하나 힘들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참 오랜 시간이 흘렀고 피치 못하게 방송을 할 때마다 티아라라는 수식어를 방송사 측에서 붙였지만 저는 그냥 저로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항상.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냥 가장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모쪼록 모두가 앞으로는 그때의 상처를 잊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